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극재 섹터 안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양극재에 관한 이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렇게 딥하게 이런 업계 이야기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루머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좀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기술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LNF나 사실 에코프로비엠의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 것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하이니켈은 개발했지만 셀 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네이버 게시판에 팍 분이 이게 잘 써주셨던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거 요 맞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하는 테스트는 4680 배터리를 만드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생산품을 만드는 걸 하고 있다. 근데 아직도 수율이 지금 낮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날 어떤 식으로 비전을 언제까지 할지 이런 타임라인을 볼지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파나소닉은 LN 양극재를 받아다가 자기네 셀에 적용시키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굉장히 테스트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여기도 나와있지만 단결점 90%를 만들었고 얘네들 96%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이렇게 실제 상품에서 쓰기에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LNF IR 담당과 이야기를 했을 때 96% 양극재는 이미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양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셀 회사에서 그만큼을 받아두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양극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액, 첨가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양극재가 좋다고 한들 이런 것들이 나머지와 어떤 식으로 혼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스파크가 나올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해요. 아무리 니네 양극재가 니네 그 LNF나 에코프레임 니네가 너무나 기술이 좋다고 해. 근데 우리 쪽에서 쓸 수가 없어. 왜 자꾸 이렇게 뭔가 뻥나고 불이 나? 너가 96% 만든 건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하이니켈의 그 고난이도 기술을 실제 옛날에도 한번 루머로 돌았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LG엔솔하고 파나소닉밖에 없다라는 업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사실 삼성 SDI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지만 아직 거기는 사실 NCA 계열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 아무리 높아도 활용할 수 있는 셀 회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다 하겠지만 아무리 니네가 혼자 빨리 만들어도 그게 양산이 되고 하려면 이 셀 회사들의 통과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 실제 양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설명만 많이 해버렸네요. 현재 배터리를 만드는 능력보다 양극재 기술이 더 높아서 그렇죠. 여기에 또 똑같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각 형태에 따라서 적용할 때마다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아직 유기도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미 검증된 배터리를 쓰는 거 원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유기만 해도 가격과 당연 하이니켈보다는 이게 더 싸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기만 써도 충분히 요즘에 400km, 500km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00km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율주행 같은 건 물론 더 뭐랄까요, 픽업 트럭이나 이런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잘 하기 힘든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같은 것들은 더욱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더 필요해요. 지금의 연산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해요. 실제로 테슬라 하드웨어 3.0에서 또 4.0으로 가면 당연히 전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지금 뭐 수천만 번의 사진을 또 찍어서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에너지가 높은 것들은 하이니켈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셀 회사에서 더욱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면 하이니켈에 부족한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하이니켈을 안 쓸 이유가 없다. 불나면 안 돼. 다만 불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 테스트를 한다. 그런 의미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삼성의 납품하는 배터리 품질은 하이니켈은 얘네도 지금 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은 지금 뭐 이렇게 하이니켈까지도 뭐 한 7, 8 정도까지만 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나중에 10년 계약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하이니켈을 나중에 변환해서 납품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811이나 62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 하이니켈은 테스트가 아직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 원통형에는. 얘네들은 하이니켈은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테스트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2년이나 이런 것들이 2년 정도나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물론 갈수록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에코프로빔에서 구반반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최종 양산에는 얘네가 양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셀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양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는 다 만들 수 있지만 LN이나 에코비를 장기간 적용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단결정도 두 업체 다 개발 완료했지만 LN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꾸준히 테스트하고 있고 하는 거는 뭐 다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테스트가 가장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더벨 뉴스도 확인해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NCM에는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인 90%는 LN이 제일 먼저 셀 회사에서 채택되고 LG에서 제일 먼저 쓰긴 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런 구반반은 충분히 에코비에서도 많이 쓰였지만, 그래서 결론은 이게 셀 회사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레드우드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야 니네 이렇게 뭐 하이니켈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양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번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LNF는 IR 담당과 조금이라도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나소닉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파나소닉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많이 이야기하셨죠. 이게 파나소닉은 일본 애들은 너무나 신중하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안 됐다고 그러고, 또 다시 또 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 됐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들이 늦습니다. 얘네들은 또한 지금 NCA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머가 있습니다. NCA에 대한 수율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파나소닉하고 NCA를 하는 회사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이죠. 저도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비엠을 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좀 양지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파나소닉하고 테스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NCA니까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테슬라한테 납품하는 게 NCA 계열이거든요. 근데 파나소닉 주력으로 당연히 NCA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근데 NCA보다 제가 이 뉴스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건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NCA보다 NCM 계열이 사실 전기차에는 더 맞습니다. 이런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CA는 또 전동공구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많이 쓰이고, 장기적으로 사실 NCM 계열이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EV 전기차 채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료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파나소닉은 무조건 NCA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기사차 스미모토에서 얘네들은 보통 양극재를 공급받는데, 스미모토에서 NCM 계열의 양극재를 생산을 해요. 얘네들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어디죠? 도요타한테도 납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장에서는 NCM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기 파나소닉은 이거는 뭐 여러분 이게 또 좀 안타까운 게 파나소닉은 이미 레드우드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 양극재 25년도부터 공급을 한다라는 팩트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레드우드랑 얘네들이 합작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는 거겠죠. LNF하고. 그래서 NCA만 하니까 이거 에코프로비엠이 납품할 거야. 테슬라한테 납품할 거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파나소닉도 NCM 계열을 이제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거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얘네들의 LNF를 예를 들었을 때도 파나소닉과도 1년 넘게 테스트를 했던 거였고, 특히 하이니켈 계열은 더더욱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파나소닉이 나머지 음극재 일본에서 거의 다 얘네들은 소재를 공급받는데 일본의 다른 소재들과 이런 정합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서 한번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어디죠? 삼성 SDI에 10년 계약 40조 계약 맺은 건 대단하게 합니다. 그만큼 포스코 케미칼이 LG 거래선밖에 없었는데 거래선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루머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정합성이 맞는지를 향후에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 요즘에 좀 우려되는 것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산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크게 생각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생산 수율이 안 나온다. 지금 얘네들이 미국 애들은 너무나 급해요. 지금 배터리가 너무나 25년도까지는 자기네가 생산하고 싶어 하는 이 전기차 캐파에 맞지 않게 굉장히 쇼티지 상태예요. 배터리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도가 안 나오면 완전히 그대로 다 매출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서 사실 수율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좀 포드랑 좀 신뢰가 깨진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CATL 얘네들이 또 껴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솔직하게 들어가면은 실제 주문은 받았는데 야, 이거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생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가 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할 때 니네 우리가 25년도에 요거 뭐 한 30기가와트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들을 못 맞추면은 우리한테 뭔가 보상해줘야 돼. 니네 이거 확실히 맞출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확신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 맞추면 중국 꼼수 등에 허용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수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 삼성 SDI도 헝가리 공장에서 그 옆에다가 또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불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LG 엔솔 공장이라든지 기존의 SK 공장이라든지 기존의 삼성 SDI 공장이라든지 확보되어 있는 수율을 해서 거기 확대를 되는 거 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공장의 부지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얘네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이런 것들이 물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습도와 그 지역 물 이런 성분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2차전지를 우리나라 응원하고 계속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잘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서로 누구야 뭐 에코프로비엠이 좋아 LNF가 좋아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가 다 좋으면은 다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OEM 거 뭐 어디 주문 거 뺏었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전체가 다 잘 나가면 에코프로의 형이면 아우가 잘 나가고 동생이 잘 나가고 친척이 잘 나가고 하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요즘에 힘든데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